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쉬운 영상. 사이즈에 따른 샷의 구분, 화면에 피사체를 얼마만큼 담을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쪼개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 화면에 담기는 피사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피사체라고 하는 거는 찍히는 대상, 즉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피사체가 화면에 얼마만한 크기로 담기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영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영상은 언어다. 두 번째, 카메라는 시선이다. 네, 이 두 가지 전제를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용어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자, 그 드라마의 주요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조선시대 말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조선에 살았던 아가씨와 세 남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 역사 이야기, 조선 의병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이 남자가 아가씨를 좋아하는 야쿠자예요. 근데 아가씨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괜히 아가씨를 괴롭히는 어떤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중요할 때, 자, 사람의 감정은 어디에 나타나죠? 네, 주로 얼굴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다 할 때 굉장히 가까이에서 찍는 거, 이것을 클로즈업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카메라는 시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어디가 아픈 것 같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럼 여러분들 걱정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너 괜찮니? 땀나. 야, 어떡해. 양호실 갈까? 막 이러겠죠. 자, 이렇게 정말 친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좀 궁금하다. 뭐 어디 아픈 상태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 것처럼 카메라가 가까이 있는 느낌으로 찍어주는 거, 이거를 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로즈업은 그런데 사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물에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팠어. 네,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안 돼. 지금 수업 시간이라서 너 참아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꾹 참고 있겠죠. 자, 내가 꾹 참고 있는데 점점 배가 더 아파. 그러면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막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겠죠. 자, 식은땀이 흐르면서 계속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게 되겠죠. 그럼 배가 정말 아파서 바지도 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시계만 꽉 차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점점 하얘지면서 땀이 나는 거를 자, 클로즈업으로 잡고 내가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면 시계가 내 머릿속에 꽉 차는 것처럼 시계를 클로즈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거, 사람이나 사물을, 그거를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옆에 사람이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거를
대화하는 씬에서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 사람의 어깨선이나 옆얼굴을 걸쳐서 찍는 거. 이거를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요. 줄여서는 OS 샷이라고 하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 같아요? 네. 여기 박신혜라는 여배우, 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죠? 이럴 때 여자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네, 여기 바스트샷, 가슴 정도까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증명사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화씬을 좀 더 세련되게 찍고 싶을 때,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 할 때 이렇게 OS샷으로 찍어주면서 자, 중요한 사람 이렇게 가슴 정도로 나오게 찍는 거를 바스트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는 말하는 내용보다 듣는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둘이 대화를 할 때, 자, 친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나의 호기심이 확 당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래서 뭔데? 라고 가까이 다가가죠. 그런 것처럼, 자, OS샷으로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보여주다가, 자, 중요한 얘기 들어갈 때 좀 더 타이트하게 단독으로 확 들어가기도 해요. 자, 이렇게 좀 널널하게 찍는 샷을 루즈한 바스트샷, 좀 더 들어가서 가까이서 찍는 샷을 타이트 바스트샷. 네. 대화씬에서 OS샷으로 찍어주셔도 되고 중요한 얘기는 단독 타이트한 바스트샷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김정은 눈썹 왜 밀었나? 네, 여러분 웃었죠? 네. 선생님은 여러분이 안 보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김정은이 눈썹을 왜 밀었나? 이 사진 보니까 진짜로 눈썹이 없네요. 여러분은 웃었지만 아나운서는 웃으면서 뉴스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뉴스 사고가 되겠죠. 자, 뉴스는 왜냐하면 진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슬픈 뉴스든 아주 무서운 뉴스든 아주 웃긴 뉴스도 아나운서는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 아나운서가 어디까지 나왔죠? 네, 허리까지 나왔죠. 이거를 웨이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자, 얼굴에서 허리까지. 객관적 신뢰, 표준의 느낌. 어떤 이 사람의 말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려고 할 때 대화씬 중에서도 자,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 바스트샷, 클로즈업은 굉장히 감정적인 씬이에요. 자, 바스트샷 정도 되면은 뭔가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웨이스트샷이 되면은 자, 객관적으로 어떤 정보 전달만 필요하지 감정의 교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리선을 기준으로 자, 이거보다 올라갈수록 자, 친한 거다, 사적인 거다, 감정적인 거다, 가까운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씬에서 드라마는 대사가 되게 중요하죠. 자, 사건의 전개 위주가 특히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것들은 대사 위주로 가잖아요. 그럴 때 대사를 많이 보여주는 사이즈가 바스트샷이다. 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컴퓨터 때문에 선생님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 컴퓨터를 치우면 선생님 허리까지 나오겠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네, 웨이스트샷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용어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진, 자, 이게 가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뭐가 눈에 확 들어오나요? 네, 뭐 물론 박보검이 잘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은 박보검의 얼굴을 보겠지만 자, 앞에 클로즈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 영상은 이 사진은 얼굴만 보이죠. 그런데 이 사진은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아, 청자켓을 입고 있구나. 박보검이 청자켓을 입고 가방을 들고 바지 한쪽에 손을 넣고 있네. 자, 여기는 행사장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얼굴의 감정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 사람의 자세, 옷차림,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서 있나? 라는 정보량이 더 많아졌어요. 네.
자, 어떤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얼굴을 보고 행동이나 자세나 옷차림이 중요하다 그러면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무릎까지 나왔으니까 니샷이라고 해요. 니는 무릎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릎을 바로 잘라서 보여주면 안 되고, 자, 찍을 때 여러분들 관절 부분은 자르면 안 돼요. 그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대략 무릎 위쪽 혹은 무릎 아래쪽. 네, 이거를 니샷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얼굴 앞에 손가락 하트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샷으로 찍을 거예요? 네, 바스트 샷으로 찍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동작을 했죠. 그러면은 자, 아까 하트는 얼굴 가까이에서 이러고 됐지만 이렇게 하는 동작은 더 크죠. 그러면은 이 동작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더 멀리 가겠죠.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때는 2샷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무서운 화면이죠. 자,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이거는 킹덤이라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조선시대에도 좀비가 출연했어요. 무려 조선시대 왕실에. 그래서 제목이 킹덤인데 자, 여기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포수거든요. 저기 뒤에서부터 뒤에 이제 이 좀비 떼한테 쫓겨가지고 막 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뒤에서부터 왔는데 이제 카메라 가까이서 온 거를 이제 선생님 캡처를 한 건데 자, 사실은 저 뒤에서부터 오고 있었으니까 뛰어오고 있는 동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이겠죠. 자,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좀비 떼로부터 도망가는 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하겠죠. 자, 행동이 중요할 때는 가까이서 찍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그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와, 뒤에 좀비 떼가 몰려오고 있구나. 와, 큰일 났다. 그리고 여기는 숲인 것 같은데 숲에서부터 이 사람이 좀비 떼에 쫓겨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총을 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포수인 것 같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나 전체적인 상황, 공간에 대한 정보량이 많아졌죠. 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감정적인 거, 멀어질수록 행동이나 상태, 정보량이 더 많아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열심히 뛰었지만 선생님이 더 멀리서 찍은 샷을 보여줄게요. 이거는 어느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 뒤에 있는 배우가 송중기고 앞에 있는 배우가 박보영이에요. 자, 이거는 늑대소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 선생님이 말을 해주기 전에는 이 두 배우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네. 그만큼 사람이 작게 찍혔으니까 송중기가 야생소년이었는데 박보영네 엄마가 송중기를 데리고 왔어요. 네. 집에 왔더니 예쁜 박보영이 있는 거죠. 자, 송중기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자, 로맨스 영화니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사랑을 하겠죠. 자, 노을이 쫙 깔리는 이 사진에 멋진 갈대밭에 바람에 갈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쁜 박보영이 노래를 하면서 갈대밭을 이렇게 산책을 해요. 자, 그 뒤를 송중기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박보영의 뒷모습을 봐요. 자, 배경음악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극장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우와, 되게 낭만적이다. 네. 와, 쟤네들 이제 서로 좋아할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영화 속 등장인물의 마음속에 하트가 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트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박보영, 송중기고 박보영이 노래하고 근데 여기가 갈대밭이 아니라 여기가 쓰레기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막 터져가지고 음식물 막 쏟아져 있고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자, 쓰레기 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쟤네 좀 이상해.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의견을 물어본 다른 학생들은 뭔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아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까 갈대밭의 분위기와 쓰레기장의 분위기는 다르죠. 자, 이럴 때 선생님은 사람보다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공간도 연기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공간이 중요해서 사람을 좀 작게 찍더라도 멀리서 찍는 거, 공간까지 보여주는 거, 이거를 롱샷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롱샷 많이 보셨어요? 전쟁 영화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폐허가 된 전쟁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멀리서 이 전쟁터의 모습을 넓게 찍겠죠? 그런 게 바로 롱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다. 뭔가 들어봐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클로즈업, 바스트샷, 웨이스트샷으로 찍으시고, 자, 이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니샷, 풀샷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몸 전체가 나오는. 그런데 공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멀리서 찍는 롱샷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컷의 개념, 영화는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컷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고, 자, 여러분들이 영화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 컷의 개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컷으로 나눠서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부터 영상을 구상을 할 때, 자, 컷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 드렸던 자, 피사체와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나눠지는 바스트샷, 풀샷, 클로즈업, 롱샷을 고려해서 찍을 영상을 미리 그림으로 그려보는 걸 뭐라고 한댔죠, 여러분? 네, 스토리보드라고 한댔죠. 스토리보드, 콘티. 자, 이런 사이즈를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획한 영화를, 자, 콘티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른 용어 배우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 정도, 롱샷이 멀리서 찍는구나, 선생님은 지금 바스트샷으로 보이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용어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상 안에 담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은 언어라 그랬죠. 자, 국어에도 단어가 있고 어순이 있죠. 자, 그 어순, 단어의 배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이 있는 컷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 영상의 의미가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찍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어렵지만 영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 더 재밌는 얘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안녕.